자, 110페이지 볼게요.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해 여러분 알고 있는 고체, 액체, 기체 요 세 가지 상태밖에 없어요. 그죠? 자, 1번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상태로 구분할 수 있고요. 상태에 따른 특징을 보시면요. 고체, 액체, 기체 그냥 물을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액체는 물, 그리고 고체는 얼음, 기체는 수증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얼음이나 고체는요 모양이 일정하죠. 부피가 일정하죠. 변하지 않아요. 성질은요 단단한 애들을 이제 고체라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압축되는 정도는요, 압축되는 건 이렇게 눌렀을 때 들어가느냐예요. 그래서 고체는 당연히 안 들어가죠. 그래서 압축되지 않는다가 되겠고요. 얘는 여러분들 알듯이 단단한 거, 얼음, 플라스틱, 나무, 돌, 철, 소금 같은 것들, 가루 이런 것. 참고로 가루도 고체인 건 아시죠? 그 다음 액체 볼게요. 액체는 모양은 그대로예요. 지금 부피는 그대로예요. 예를 들면은 비커에 100ml를 담건지 아니면은 뭐 부피 플라스커나 어디에 담든지 부피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부피는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부피는 일정하고요. 대신에 담는 그릇의 용기나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변할 수 있죠. 물은요. 그래서 모양은 변한다. 그래서 모양 변화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죠. 모양 변함. 그 다음에 성질은요, 흐르는 성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고체는 뭐 흐르지 않고 단단하지만요, 액체와 기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액체에 흐르는 성질을 다 밑줄에 놓고요. 그래서 액체와 기체처럼 흐르는 성질이 있는 애들을 합쳐서 유체라고 해요. 유체. 흐를 유자 써서 유체라고 하고 여기에 액체와 기체가 들어가요. 우리는 이제 유체가 뭐니 이런 거 따지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를 가셔서 이과 전공으로 하시게 되면요, 유체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거고, 기계공학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행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여러 가지 기계와 관련된 것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제 유체에 대해서 한번 배우실 거예요. 흐르는 기체 같은 것들. 흐르는 성질이 있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 압축되는 정도는요. 액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물 압축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건 있지만요. 뭐라 해야 될까? 물을 가득 담그고 뭔가를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해서 쑥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지? 그래서 압축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얘는요, 여러 가지 액체 상태들, 물, 주스, 우유, 간장, 식초, 식용유들 여러분 다 아는 거고요. 기체는요, 모양도 변해, 부피도 변해. 그래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특히 기체 같은 경우는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그 부피가 크게 많이 변해요. 온도에 따라서는 온도가 높아지면은 부피가 크게 변할 수 있고요. 부피가 크게 증가하고요. 압력도 낮아지면은 부피가 크게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모양도 변하고 부피에 변한다. 흐르는 성질 밑줄에 놓으시고요. 마찬가지로 흘러다닌다. 그리고 압축되는 정도, 압축된다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압축되는 거의 증거는 이제 주사기가 되겠죠. 주사기를 잡아당겼다가 쭉 넣으면은 그냥 쑥 압축이 되잖아요, 그지? 그런데 주사기에다가 액체 물을 넣고 집어넣으면 잘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압축되지 않는 거고요. 액체는, 기체는 공기만 있으니까 쑥 들어가잖아요. 이게 압축된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요, 기체의 여러 가지들, 수증기, 공기,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등이고요. 공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공간, 용기, 그릇을 가득 채우고 그 용기 모양이 공기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실에서도 공기는 특정 지점에 여기가 몰려 있고 저기가 산소가 많고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많고 저기 질소가 많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공기가 골고루 퍼져 있고 이 방을 가득 메우고 있다.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1번 보시면요, 플러스 강의, 입자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 요거를 이제 과학에서는 인력이라고 그래요. 잡아당기는 힘을. 고체는요, 매우 강해요. 왜냐하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입자들끼리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자들의 인력이 강하다는 표현을 써요. 액체는요, 조금 이제 느슨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입자들이 조금은 이제 느슨해졌기 때문에 입자 사이의 인력이 이제 고체보다는 약하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기체 같은 경우는요, 기체 입자들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번은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루도 고체예요. 흐르는 성질은 있지만 고체다. 가루 물질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흘러내리므로 액체처럼 보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루 물질은 알갱이 하나하나가 고체이기 때문에 고체로 생각한다.
왼쪽에 이제 2번 물질의 상태에 따라 특징이 다른 까닭 보시면요. 상태에 따라 입자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 그다음에 입자 배열의 불규칙한 정도, 입자의 운동성 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밑에 이제 그 예들이 나와 있으니까 볼게요. 2번 물질의 상태에 따른 입자 배열에다가 별표 쳐 놓으시고요. 입자 모형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모형을 이용한다는 거죠. 자, 2번 고체, 액체, 기체 그림을 한번 보시고요. 고체는 굉장히 규격이 정해져 있죠. 일정하고요. 액체는 고체보다 조금 불규칙하다는 거,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했죠. 기체는요 이제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죠. 자, 고체는요 입자의 운동성이 뭐 없다라고 하면 틀리고요. 매우 둔하게 운동한다. 제자리에서 진동한다. 아시겠죠? 고체도 입자는 운동한다. 그래서 입자의 운동성이 고체가 없다라고 하면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둔하게 매우 작게 일어난다. 입자 배열은 고체가 굉장히 규칙적이죠. 정형화되어 있고 입자 사이의 거리는 매우 가깝다. 고체는 입자 배열 규칙적이다가 또 뭐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입자 사이에 인력 칸을 한 번 더 만들어 주실까요? 고체, 액체, 기체 매우 단단한 성질이 있고요. 얘는 압축 안 되죠. 흐르는 성질이 있고요. 얘도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얘는 XX 압축돼요. 그리고 이제 운동성 매우 작죠. 그 다음에 얘는 중간 정도 돼요.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조금 비교적 활발. 매우 활발. 여기까지는 뭐 다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자 배열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건데요. 매우 규칙적이죠. 고체보다 덜 규칙적이죠. 여기는 기체는 굉장히 불규칙적이죠. 그 다음에 입자 사이의 거리, 입자 간 거리. 여기는 굉장히 가깝죠. 따닥따닥 붙어 있단 말이야. 매우 가깝죠. 여기는 고체보다는 이제 떨어져 있죠. 그래서 비교적 가깝다. 어감을 아시죠? 매우 가깝다. 굉장히 가까운 거고 슬쩍 느슨해진 거죠. 비교적. 그 다음에 기체 같은 경우는 입자는 거리가 매우 멀다가 되겠죠. 요 아래쪽에다가 이제 인력 한번 써줄게요. 입자 간 인력 매우 강하다. 고체보단 약하다. 그 다음에 기체는 매우 이제 입자간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인력도 약해지겠죠. 매우 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거를 다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입자 배열과 입자간 거리와 입자 인력 다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입자 배열이 규칙적이니까 입자간 거리는 매우 가깝고요. 매우 가깝고니까 당연히 서로 간에 잡아당기는 힘이 내가 멀리 떨어지는 친구랑 손을 잡으려면 잘 힘들잖아. 근데 매우 가까이 있으면요 굉장히 서로 간에 잡아당길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거리와 인력은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액체 같은 경우는 덜 규칙적이니까 이제 좀 느슨해진 거고 느슨하니까 인력도 좀 느슨해진 거죠. 고체보다는. 기체는요 불규칙적이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입자간 거리가 매우 머니까 인력도 매우 약하다. 알겠죠? 이거 같이 가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한 이제 뭐 성질들을 한번 알아봤었고요. 특징들을 한번 알아봤었고,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입자 배열의 규칙성 같은 경우는 고체가 가장 규칙적이죠. 그 다음에 고체, 액체, 기체의 순이고요. 그 다음에 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체가 가장 멀죠. 그 다음에 액체, 고체 순이고요. 그 다음에 인력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울수록 큰 거니까 고체, 액체, 기체 순이죠.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 오른쪽에 1, 2, 3, 4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이요. 고체는 쉽게 압축된다 그러는데 고체는 압축되지 않고 단단하죠. X. 액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죠. 네. 5. 기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다 그러는데 모양도 달라지고 부피도 달라지죠. X. 부피가 달라지는 건요. 풍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풍선 안에다가 어느 정도의 공기를 불었는데 이게 막 누르잖아. 그러면은 얘가 부피가 쭈그러들지, 그렇지? 4번은요. 액체와 기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다 그러는데 흐르는 성질 둘 다 있죠. 5. 고체와 액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부피가 변한다 그러는데요. 부피는 둘 다 일정하죠. 기체만 부피가 변하는 겁니다. X. 자, 2번은요. 고체와 액체, 기체 다 찾을 수 있죠. 그냥 뭐 기억부터 부를게요. 철은 고체, 식초는 액체, 산소는 기체, 설탕은 뭐 가루니까 고체, 우유는 액체, 식용유 액체, 플라스틱은 고체, 이산화탄소는 기체가 되겠죠. 자, 가나다에서 그림을 보고 이제 상태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가는 고체, 정형화돼 있고 규칙적이니까 나는 액체, 다는 굉장히 불규칙한 기체. 자, 4번에 1번 입자 배열이 가장 규칙적이다. 가가 되겠고요. 거리가 매우 멀다. 기체니까 다가 되겠고요. 입자 운동이 활발하지만 거의 압축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액체 나가 되겠죠. 그래서 압축되는 거 잘 기억하세요. 고체 액체는 압축되지 않는데 기체만 압축이 되는 거고요. 흐르는 성질은 액체, 기체 둘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흐르는 성질은 액체, 기체, 압축되는 거는 기체만. 아시겠죠? 자, 왼쪽에 이제 플러스 강의 3번 하나씩 볼게요. 기체 물질의 모양과 부피가 쉽게 변하는 까닭은요. 기체 상태일 때 입자는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공간을 가득 채운다. 또한 입자 배열이 매우 불규칙하고 입자 사이 거리가 가장 멀기 때문에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쉽게 변하고 압력하면 부피가 쉽게 변한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먼저 볼게요. 자, 오른쪽에 넘어가가지고 119페이지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물질 세 가지 상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들인데요. 1번은 답은 2번이에요. 액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과 부피가 변한다. 인데요. 모양은 변하지만 부피는 일정하다고 했죠. 자, 2번 넘어갈게요. 가는 액체, 나는 고체, 다는 기체. 그림만 보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2번. 1번은 가는 입자 사이 거리가 매우 멀다 그랬는데요. 이거 틀렸죠? 네, 2번. 나는 입자가 운동하지 않는다. 틀렸고요. 제자리 진동 온다. 3번. 가는 입자 배열이 규칙적이다. 틀렸고요. 입자 사이 거리는 거리니까 나가 제일 가까운 거죠. 그 나, 가, 다. 2번, 4번 되겠죠. 3번은요. 가는 액체니까 뭐 주스, 그 다음에 나는 고체니까 나무, 다는 기체니까 수증기. 3번에 5번 되겠고요. 4번은 이제 고무공이에요. 고무공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있으니까 고무공 안에 기체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기체 상태이다. 맞고요. 입자가 매우 활발하다. 그죠? 입자 배열이 매우 불규칙하다. 맞고요. 입자 사이 거리는 매우 멀다가 되겠네요. 4번에 4번.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과 부피가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렇게 계속 쭈그러지는 거는 모양도 변하고 부피도 변한다는 소리죠. 자, 앞으로 가기 전에 118페이지에 실험 한번 보세요.
방금 했던 거 고체와 액체의 모양과 부피 변화 보시면요. 뭐 잘 아시겠지만 플라스틱 블록을 딱 부었어. 모양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부피 일정하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해석 고체는 담는 그릇이 달라져도 모양과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런데 액체는요. 잘 아시겠지만 그냥 밑에는 그냥 동그란 잔하고요. 오른쪽에는 얄싹하게 이제 살짝 들어간 잔을 비교했을 때 모양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컵에 들어있는 모양은 다른데 양은 같잖아요. 양은 변하지 않지. 그래서 액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은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자, 밑에 이제 압축되는 게 뭐냐라는 걸 이제 비교한 실험인데요. 왼쪽에는 이제 주사기에다가 주스를 넣고요. 오른쪽에는 주사기에다가 그냥 공기만 들어있어. 액체는 압력을 가해도 압축되지 않죠. 그러니까 눌러도 잘 안 눌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축되는 성질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기체 같은 경우는요, 쑥 하고 뭐 100% 들어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앞에 막혀 있으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는 들어가잖아요. 빈 공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과 부피가 변하며 압력을 가하면 압축된다. 일단 뭐 밑줄에 놓으시면 되겠죠. 공기 입자들은 서로 떨어진 채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입자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빈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가 압축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으므로 피스톤을 누르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압축된다가 되겠죠.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의 특징. 고체는요, 특징은 담는 그릇이 달라져도 모양과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액체는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은 변한다. 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압력을 가해도 압축되지 않는다. 압축성은 없다는 거. 기체는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도 변하고 부피도 변해. 그 다음에 압력을 가하면 압축된다. 압축되는 성질은 기체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배열, 즉 입자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 입자별의 불규칙한 정도, 입자의 운동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의 특징이 다 다르다라는 거고요. 자,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110페이지 상태 변화 볼 건데요. 이제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고체에서 기체로, 그 다음에 뭐 반대로 액체에서 고체로, 기체에서 고체로, 기체에서 고체로 이렇게 변할 수 있죠. 요 이제 각각의 이름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일자 일렬로 한번 볼게요. 고체에서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는 과정이 있고, 기체에서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되는 과정이 있죠. 고체, 그러니까 잘 기억하기 좋은 방법은 그냥 얼음과 물과 수증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얼음을 생각하셔요. 얼음이 물로 녹아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그죠? 요거는 한자어로 융해라고 해요. 과학에서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죠? 융자가 녹을 융인가 그렇고 해자가 풀어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풀어서 녹는다라는 뜻이에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요, 기체가 되다 해서 기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증기가 물이 되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건요, 액체가 되다 해서 액화라고 해요. 그리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건요, 단단하게 굳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엉키고 단단하게 굳어진다. 응고라고 해요. 그래서 다 지금 한자라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거나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걸 외우셔야겠죠. 근데 뭐 기와 액화는 충분히 기억하시겠죠. 근데 융해랑 응고라는 단어를 처음 볼 테니까 조금 기억해 주세요. 응고, 고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응자, 응집되다, 엉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단단해지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고체가 기체로 바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베스킨 라빈스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여러분들 뭐 요화정 같은 데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굳어진 형태인 걸 주잖아요. 그게 뭐지? 드라이아이스. 생각이 안 나. 이거를 승화라고 해요. 승화. 그래서 단단한 드라이 아이스가 녹아가지고 바로 액체로 물이 흥건하게 젖는 게 아니라, 그치?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거든요.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고체가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는 걸 승화라고 하는데,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걸 승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가 있고요,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가 있죠.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일렬로도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체, 액체, 고체 했을 때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기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 액화. 같이 외우세요. 그 다음에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거 스모아.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 스모아. 그리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는 이제 단단하게 굳는다, 엉킨다, 응고. 고체가 액체로 녹는 거는 융해라고 해요. 풀어지면서 녹는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문제라는 거는 기체, 고체, 기체, 액체, 고체라고 쓸 수도 있지만 그냥 그림만 주어질 수도 있어요. 앞에서 봤던 고체, 액체, 기체 그림 있잖아요. 그것만 주고 이렇게 될 때 뭐 빈칸 내용이라든지 각각의 성질을 찾는 거라든지 이름을 찾는 거라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거 두 가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할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그래프 상에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요거 세 가지. 다음 주 거를 미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온도고요. Y축은 온도, 도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상태예요. 그래서 얼음이 녹아가지고 이제 물이 됐다가 수증기가 되고. 네, 요거를 한꺼번에 나타낼게요. 그래서 3층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여기가 얼음이 녹아요. 얼음, 여기 고체. 그 다음에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얼음이 녹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이제 녹는 거니까 융해가 되겠죠. 그래서 고체가 액체가 되는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물이 됐어요. 여기는 이제 0도씨가 되겠죠. 0도씨에 물이 얼고 녹는 건 아시죠? 그 다음에 물은 이제 액체. 그 다음에 물이 이제 수증기가 되는 구간.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물이 수증기가 됐어요. 그때 평평한 구간이 나타나는 건 이거를 끓는 점이라고 하고 100도씨에 끓죠. 이 평평한 구간이 나오는 거는 이제 상태 변화에 이제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 다음 주에 할게요. 어쨌건 물이 수증기가 되는 구간은 우리가 기화라고 해요. 여기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면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수증기가 다시 이제 물이 되는 구간. 여기는 액화가 되겠죠. 기체가 액체가 되고요. 이건 다음 주에 다시 할 거니까 참고하세요. 물이 다시 이제 얼음이 되는 구간. 여기는 이제 어는 점이라고 하고 0도에 똑같이 0도씨는 그래서 어는 점, 녹는 점 똑같고요.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는 끓는 점, 끓는 온도가 되겠죠. 정해져 있어요, 물질마다. 그래서 여기 물이 얼음이 되는 거는 이제 응고가 되겠고 이제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단어는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열을 이제 공급하고 열이 방출되고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할 테니까 이거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1번의 상태 변화 보시면요. 물질이 한 가지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하는 걸 상태 변화, 상태가 변하는 걸 상태 변화라고 하고요. 온도나 압력 때문에 이제 변하게 돼요. 첫 번째 가열할 때 일어나는 변화인데요. 가열할 때는 열을 공급하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음이 물로,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가열하는 조건은 이 그래프에서는 왼쪽 구간이에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열을 공급하니까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얼음이 물로,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얘네한테는 왼쪽에서 오른쪽이 가는 게 되겠죠.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된다. 이게 열을 공급하는 조건이에요. 반대로 열을 이제 냉각할 때, 그러니까 열을 빼는 거죠. 차갑게 만드는 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이 되겠죠. 기체, 액체, 액체가 다시 얼어서 고체, 그죠? 여기서는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구간이 되겠죠. 오른쪽 구간이 되죠. 100도씨가 넘어서 수증기로 존재하다가 차갑게 식으면서 점점 물이 됐다가 0도씨가 되면서 얼음이 되는 구간, 그죠? 그래서 가열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융해,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고요. 기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가 있겠죠. 열을 흡수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냉각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요. 응고 같은 경우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고요. 액화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고요. 승화 같은 경우는 이제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가 있겠죠. 이거를 방출한다고 해요. 이거 보통 뒤에 가서 할 거고. 이번에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물질의 성질 변화가 돼 있는데요. 성질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이 얼음이 되거나 물이거나 수증기일 때 그냥 물은 물이잖아. 왜냐하면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아직 우리가 정확히 배우진 않지만 물을 구성하는 입자가 뭐 있냐면 수소와 산소가 있거든요. 요 정도는 알지, 그렇지? 요거는 2학년 때 배우는 건데요. 물은 H2O인 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H는 수소고요, 산소는 O예요. 그래서 수소 2개, 산소 1개로 이루어진 게 물이라는 물질이에요. 근데 물은 얼음이 돼도 H2O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돼도 H2O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항상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얼음도, 물도, 수증기도. 됐죠? 밑줄만 해놓으세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세한 건 우리 2학년 때 이제 분자, 원자 하면서 자세히 좀 더 배울 거예요. 자, 오른쪽에 5번, 6번을 당장 기억하기 힘드실 테니까 또 보시면서 한번 앞으로 나오셔도 되고 책을 보시면서 한번 외워보세요. 승화, 기화, 액화 정도는 충분히 기억하실 거고 융해랑 응고라는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잘 한번 쓰면서 기억해 보세요. 자, 5번부터 볼게요. 채워보세요. A, B는 둘 다 승화예요. 그리고요, C, D는요, D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니까 액화. 그 다음에 C는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니까 기화. 자, EF, 고체가 액체로 녹는 거는요, 융해, 풀어지다. 그리고 액체가 고체가 되다, 단단해지다, 응고. 네, 단단하게 엉킨다는 뜻이에요. 응고. 자, 가열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요, 이제 뭐 고체에서 액체, 기체로 가는 루트를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E,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C, 그 다음에 고체가 기체가 되는 B가 되겠죠. 그래서 B, E, C가 되겠고요. 냉각할 때는 반대 방향 A, D, F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114페이지에 조금 넘어가서 상태 변화 실험을 한번 볼게요.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의 상태 변화가 있는데요. 얼음은 물이 온 거고요.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아이스크림점에서 주는 그 얼음처럼 생긴 거 이제 드라이 아이스 아시죠? 자, 얼음은요, 얼음이 녹으면 고체인 얼음이 액체인 물로 변하죠. 근데 드라이 아이스는요, 보시면 그래서 얼음이 녹으면요, 부피 변화가 없죠. 공기가 생긴 건 아니니까, 그치? 그런데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고체 이산화탄소가 이제 기체인 이산화탄소로 변했으니까 이게 빵빵해졌죠. 액체 물 상태의 액체가 없고 물 같은 액체가 없고 빵빵하게 부풀었죠. 왜냐하면 기체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를 넣은 비닐 주머니가 부풀어올 까닭은 드라이 아이스는 승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기체가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기체가 되면서 입자 배열이 불규칙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얘가 얼음이냐 드라이 아이스인가를 가르쳐주지 않고 이제 비닐백이 부풀어 있느냐 안 부풀어 있느냐, 물로 변했느냐 기체로 변했느냐에 따라서 얘가 얼음이 들어있었는지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물의 상태 변화 보시면요, 뜨거운 물을 담그고요, 그 위에다가 시계 접시라는 곳에 위에다가 얼음을 놨어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올라가다가 얼음을 다 만나면 차갑게 식겠죠. 그래서 물방울이 맺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요, 시계 접시 아래에는 이제 다시 물방울이 맺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여기다 밑줄에 놓고요. 푸른색 염화 코발트는 우리 초등학교 때도 아시겠지만 물을 만나면 붉게 변하죠, 그죠? 그래서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때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쓰고요. 물을 가지고 있는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푸른색 염화 코발트를 붉게 변한다. 그래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과정 2의 상태로 결과를 알 수 있는 사실 보시면요, 물질의 상태가 변해도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한 거죠.
그 밑에 있는 건요, 초콜릿을 고체 상태로 여러분들 뭐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예전에 뭐 옛날부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유치원 때나 뭐 그럴 때부터 영어 유치원 같은 데서 하잖아요. 초콜릿을 가지고 녹여가지고 다시 초콜릿을 만들 이런 것들 해보잖아요, 그치? 고체 초콜릿을 녹여도요, 액체 초콜릿이 됐을 때 맛은 똑같잖아, 그죠?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설탕도 고체 상태의 설탕을 녹였다고 해서 하얀 설탕 같은 경우 그냥 단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달라지는 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너무 가열을 시켜서 이제 흰 설탕이 아니라 카라멜처럼 이제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 설탕이 돼버리잖아요. 그때는 이제 다른 물질이 된 거니까 그건 아니고요. 고체 설탕 가루를 녹여서 액체가 됐을 때 단맛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써요.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초콜릿의 성질, 그러니까 단맛이 나는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죠. 자,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119페이지에 방금 했던 거 이제 상태 변화를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5번에서 10번까지 6문제요. 방금 했던 그 실험의 9번하고 10번 정도 잘 기억해 하셔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문제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실험 문제들. 과학에서는요, 실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험에 나오는 기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처음 듣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메모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실험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좀 상위 학교를 진학할 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자사고, 영재고, 과고 이런 것들 진학할 때 실험 문제들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또 과학을 더 잘하고 싶은 친구들은 실험을 좀 잘 보세요. 진짜. 예, 요것만 풀고 우리 5분 좀 쉬었다가 마무리할게요. 5번은요, 다음만 볼게요. 4번이고요. 네, 기가 기하죠. 액체가 기체가 되는 5번에 4번. 6번은요, 고깃국을 시키면 기름이 굳는다. 고깃국은 액체고 기름이 이제 굳는 건 고체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니까 A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고, 6번의 답은 3번. 참고로 다는요, 이따가 이제 쉬었다가 이따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겨울철 높은 산에 수증기가 나무에 얼어붙어 상고돼. 이건 얼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화예요, 승화. 그렇죠? 이따가 설명할게요. 7번은요,
우리 용광로에서 철이 고체 상태의 철이 녹아가지고 샘물 액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액화죠. 융해죠, 융해. 그 다음에 나는요 이슬이 맺힌 건데요. 이슬은요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액화죠. 그러니까 융해와 액화 4번이겠고요. 이런 게 아직은 좀 헷갈릴 거예요. 자, 8번은요 드라이 아이스 크기가 작아진다. 이건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가 되죠. 유리창에 성해가 생긴다. 이것도 수증기가 얼어서 생기는 거고요. 뒤에서 할 거예요. 기억 틀렸고 니은. 그러니까 첫 번째 드라이 아이스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거는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승화잖아요. 그리고 기억은 수증기가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니은.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서 버터가 녹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융해가 되겠고요. 냉동실에 넣어둔 얼음이 조금씩 작아진다. 이거는 얼음이 고체가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액체로 상태를 벗어나면서 디귿하고 리을이에요. 눈사람도 마찬가지 얼음이 기체가 되는 승화가 되겠고요. 뒤에 가서 앞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에 얘는 9번은요.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예요. 얼음은 녹으니까 그냥 부피 변화가 없죠. 그런데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는 기체가 되니까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9번에 5번이고요. 가와나 모두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과학을 할 때는요. 질량 변화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풀면 돼요. 원자의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 변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10번은요. 앞에서 했던 거니까 답은 3번이에요. 나에서 시계 접시 아래면에는 이제 수증기가 차가워지면서 식어서 물이 생기는 액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3번. 네,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면 5분 후에 이제 저희가 50분부터 시작할게요. 우리 끝날 때까지.